네, 오늘 아침도 그렇지만 지난 주말과 휴일 정치권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탈당 소식 잠깐 살펴보고요. 안철수 의원의 그 신당 창당 계획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 광주 지역 첫 탈당 의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데 그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죠? 아, 그렇죠.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 흔히 말하는 심장부인 그래서 현역 1호 탈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네네. 또 바로 네. 안철수 의원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랬었죠. 그런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광주의 의원들 또 나머지 한 10여 명의 전남 의원들 네. 그 나머지 또 전라북도 의원들에서 호남 의원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의 어떤 시발이랄까요? 예, 예. 불을 붙이게 되면은 이 호남 민심이 북상을 해서 네. 수도권에 와서 호남이 밀접해서 하는 아, 부천, 예. 광명, 안양, 성남, 성령, 안산까지 해서 전부 이쪽으로 해서 예, 예. 불같이 붙어버리게 되면은 예, 예. 과거의 그 평화민주당이랄까, 예, 예. 그다음에 새정치 국민의힘에서 제3당에서 출발했지만 바로 제1야당이 돼버리는 네네. 7, 80석까지도 갈 수 있는 첫 시발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 8개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대부분 다 비주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분석하기는 네. 이런 추세라면 네. 강기정 의원 네. 주류 측 한 분만 남기고 다 탈당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지금 예측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네.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호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거의 집으로 치면은 기둥이 뽑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김동철 의원의 탈당이 호남 의원 탈당 제1호 그리고 네. 또 앞으로 전체의 그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네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작은 신호탄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다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요, 지금 보면은 두 분 다 이게 굉장한 신호탄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내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당내 현역 의원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알려지게 되면 이게 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 속도가 내고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일종의 첫 버전 내지는 탐색전이 굉장히 예, 예. 활발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과정에서 네네. 이미 탈락이 된 뒤에는 사실 나와봐야 별 의미가 없고 네.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의원이고 네네. 상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그래도 광주 지역에서 저력이 있는 예, 분이기 예. 때문에 내가 나오더라도 나 개인적으로 이게 당락에 좌우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느 쪽에 있는 게 유리할 것이냐를 결정적으로 지금부터 네네. 본격적인 머릿속 복잡해진 세법이 들어가시겠죠. 네네. 이제 거기에 사실 광주 못지않게 저는 중요한 키를 결국에 주고 있는 게 이제 김한길 의원이죠. 그렇죠. 김한길 전 대표죠. 김한길 예. 전 대표가 수도권 쪽에서 어떻게 맞바람을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네네. 광주까지도 야, 저 정도가 되면 수도권에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 같이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탈당을 하는 게 네. 광주 지역이지만 네.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수도권이 이 정도로는 조금 약하다는 결국에 생각을 해버리면 네. 광주 지역에 남아 계신 분들은 셈법 복잡해지죠. 이렇게 공천권에서 탈락될 정도로 될 분은 빨리 예. 탈락된 데에 나가게 되면 명분도 안 서니까 빨리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첫 버전에 들어가시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 비공개회담 만났는데 분위기가 썩 좋게 나온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안철수 의원, 김한길 대표요. 김한길 전 대표.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고민이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탈당으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네네. 사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그 네네. 새정치연합을 만든 뭐 창업주인데요. 그렇잖아요. 창업주로서 지금까지 그 작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퇴진하고 이랬는데 네네. 그 이후에 그 친노의 어떤 그 패권주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그 많은 그 어떤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새정치연합을 지금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작년 3월에 만들었으니까 한 1년 한 뭐 몇 개월 네네. 지났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 안철수 의원 나가고 그다음 또 다른 창업주인 본인이 네. 어떤 경거망동한다는 인상을 주면 네. 본인의 뭐 그 김한길 전 대표야 뭐 대권을 노리고 이런 분은 아니겠지만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김한길 개가 있고 예. 김한길 자신의 정치 생명이 있는데 예, 예. 여기서 경거망동하는 인상은 절대로 안 주기 위해서 예, 예.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을 때도 뭔가 좀 신중한 듯한 예, 모션을 예. 보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양지열 그 저기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결국은 그 지금 유불리 예. 이게 탈당했을 때 유불리 안 했을 때 유불리 이런 걸 지금 모두 따지고 네, 네. 그다음 당내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 아닐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친노가 지금 그 문재인 대표도 지금 뭐 남아 있는 식구끼리 똘똘 뭉쳐 이거는 사실은 네. 결국은 이번 공천에서 네. 결국은 친노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사 표현으로도 보이거든요. 예, 이번에 예, 사실 뭐 당직자 딱 그 탕평 인사 한다고 그랬지만 예, 예. 결국은 뭐 이목희 의원 이런 식으로 임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볼 때 친노 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예. 거의 막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겠다. 예, 예.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김한길 전 대표가 지금 남아있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주면은 그렇죠. 네. 김한길 전 대표로서는 지금 명분을 누가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안철수 의원의 탈당 명분 정도 플러스 네, 네. 그다음 본인의 그 좀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뭐 예, 개파가 별로 안 되니까 예, 예, 예. 그 김한길 전 대표는 개파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거 몽창 나가려면은 뭔가 예. 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더 큰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의원님 보시게요. 네. 김한길 대표의 심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혁신의 간판을 건다고 해서 친노 패권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판이다. 예. 이렇게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의 난파선 일보 직전이었었고 예,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난파선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예. 문 대표 퇴진이라는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 예, 예. 소위 친노 수장인 문재인 대표는 그걸 거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년에 안철수 탈당 뭐 지금 현재 뭐 배에 이쪽 저쪽 구멍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구멍을 친노 패권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김한길 대표나 혹은 남아있는 비주류 의원들 그리고 또 정말 또 야당이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 예. 그 당에서 계속 존속하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예, 예. 저는 스스로 제가 보건데 네. 지금 처음부터가 이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오래전에 얘기지. 이제는 뭐 다 깨진 쪽박이 되니까 이런 얘기도 부질없는 얘기입니다만 아, 예, 예. 민주주의의 요체는 뭐냐면 책임 정치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정치 결과에 대해서 대표나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 어떤 책임도 회피한 채로 자기네들의 개성과 셈법만을 가지고 소위 패권주의를 강화해온 것. 예.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야당의 분란이 생긴 것이고 예. 야당이 건강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건대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류의 혁신 경쟁을 벌린다 하더라도 예, 예. 저는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저는 안철수 신당 또 뭐 지금 호남 신당 예. 저는 야권은 이제는 불가분 재편의 길로 접어들었다. 지금 속도가 예. 좀 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김한길 대표의 어제 20날 네. 그 SNS 저 글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 예. 일부에서 알려고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것이 19일 날 예, 예. 김한길 그 문재인 두 분이 네, 비공개로. 비공개로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거기서 마지막으로 충언을 했는데 예. 20날 이제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예. 결국에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예, 예. SNS에 거의 마지막으로 네, 네. 마지막 충격으로 올린 글이다. 마지막 예, 그래서 최후 통첩이군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예, 예. 이 김한길 대표도 이제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예. 문재인 대표께서 사퇴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한 네, 네, 네. 김한길 전 대표도 갈 길이 이미 정해지지 않았느냐 예, 예.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연합이 지난번에 그 안철수 의원의 신당을 특종을 했는데 네. 김한길 대표의 움직임도 네, 조만간 지켜볼 나오지 필요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과 같이 창당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같이 힘을 합쳐주겠죠 분명히. 그 동업자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 텐트 치고 다시 이제 그 장사를 시작한다고 할까요? 예, 예, 예.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옆에 텐트에 새로 이제 신장 개업을 하는데 예, 예. 그들이 갈 길이 어떻든지 간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예, 예. 새로 신장 개업 확률은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금 보면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저기 오전에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 연대 않겠다. 부패 단호한 정당, 그러니까 정당, 신당 창당의 의지를 좀 어느 정도 틀을 규격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 정도 만들어놨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사람들 저쪽 안철수 신당 쪽으로 합류를 할까요? 글쎄요, 이제 합류는 지금 할지 받을지 모르겠네요. 할지 안 할지는 네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네네. 내년 총선의 자기의 유불리, 네. 셈법에 따른 것들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네. 그게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의 생리이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차제에 안철수 의원께서 오늘 신당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스케줄도 내고 그랬는데 네네. 저는 이 나라에 건강한 야당이 탄생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네네.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철수 신당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당
야당을 포함해서 네.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위기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예, 됩니다.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예.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첫째 하나는 정치의 중심에 국민을 세워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에는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네. 정당, 네. 계파, 네.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이것만 난무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결국 어떤 기치를 내거느냐. 네, 네. 정치의 중심에 국민을 오롯이 세워놓겠다. 예, 예. 이렇게 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과 세상은 엄청난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 달려가고 변화하고 있는데 예, 예.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은 옛날 과거 회귀적이고 네, 네. 오히려 더 답보적이다. 네. 이 두 가지를 안철수 신당과 새롭게 태동하는 예. 정당이 해낼 수 있겠는가. 네, 네. 그리고 또 2년 뒤에 저는 대권의 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이제는 정치의 중심에 국민을 세워놓지 못하는 정당, 네, 예.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정당은 예, 예. 이제는 국민들이 도태시켜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이 나라의 정치가 새 정치가 되는 것이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되는 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한 지적을 말씀 하고 있습니다. 드리면은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지율에 관해서는 네, 네. 대선 후보로서의 안철수 의원의 지금 지난주에 지지율을 보면은 예, 예. 전국에서 다 문재인 후보를 앞두고 있고 예. 특히 광주하고 충청도에서는 그 20% 가까이 앞두고 예, 있는데 예. 그다음에 안신당의 지지율 또한 그 호남 지역에서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상당히 그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예, 예. 충청권의 민심까지 네, 결국에 예. 하면 과거 DJP 연합 전선의 예, 예. 백제 문화권의 민심이 예. 안철수 개인과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치로 나타나기 예, 때문에 예. 최소한 14대 국회에서의 그 정주영 신당처럼 예, 예. 30석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런 기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결국에 탈당하신 분들도 예. 다른 데 가느니 예. 거기 가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기대가 있어서 그리 네네.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오늘 안 그래도 좀 말씀하시면 국민을 앞세웠더라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신당 그 내용을 하면서 국민 앞세우고 또 시대 정신도 강조하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네. 탈당을 할 것이냐 네. 받을 것이냐 예, 중요하다고 예. 하셨는데 예, 예. 그 의미가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하는 게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탈당으로 인해서 크게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어요. 예, 예. 새누리당도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신당 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요. 높아졌죠. 생각보다.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데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지지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끌어내 있고 예, 예. 더 이상은 나간다고 해서 더 떨어지거나 더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최대치군요. 그렇죠. 지금.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도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그동안 지지율이 새누리당이 잘해서 뭔가를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사실 최근에 어떤 전국 운영을 보면 여당으로서 역할을 크게 해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예, 예. 야권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했다라면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성 세력이 떨어져 나온 형태가 아니라 예, 예. 제3지대를 엮어내야 되거든요. 예, 예. 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를 떠올리는 게 그래서가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정말 안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제3지대에서 제3지대로서의 어떤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들을 엮어낼 수 있느냐. 예, 예. 이게 관점이지 예, 예.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누가 가느냐? 저는 오히려 김한길 의원의 제가 아까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드렸지만 그쪽에 너무 크게 기대서도 예. 또 별로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양 변호사님 얘기는 최대치까지 어느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가 어제 또 토크 콘서트에서 한 얘기가 흔들바위 같다 이런 얘기도 얘기하고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표도 어쨌든 확고한 지지를 끌어올려야 되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 문재인 대표가 참 그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도 계속 그 처음에는 마치 그 좀 더 외연을 확대하고 좀 새 인물 영입을 이렇게 그랬는데 예, 예. 결국은 도로 뭐 옛날 도로민주당입니까? 뭐 도로 무슨 당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요. 예. 거기에 덧붙여 안철수 의원의 약간의 고민은 이 김동철 의원 탈당하면서 안철수 당 뭐 이야기했지만은 예, 예. 이 호남 세력과 그다음 안철수 의원의 어떤 브랜드는 중도 개혁이거든요. 예. 이 두 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 예. 호남 세력이라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뭐 기득권 세력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예, 예. 이 두 개를 적절히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아무리 중도 개혁 그러더라도 예. 현실 정치에서는 호남 세력을 끌어안지 않고는 예. 안철수 의원으로서 내년에 좀 그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두 세력을 적당히 조합시키는 건데 그게 잘못돼 버리면 예.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정당이 되는 거고 네, 네. 그걸 또
너무 또 신경 쓰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제 뭘 출발하는 상태지만은 네. 이 두 세력을 절묘하게 조합시키는 진짜 기술이 필요하다. 네, 네. 그래야지 내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어서 뭐 야당 문제보다는 여당 문제도 조금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당 분위기 좀 살짝 살펴볼게요. 어제 그 서초 갑에 출마 선언을 한 조윤선 이해운 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신경전을 벌인 장면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한데 먼저 강은나래 기자 리포트를 잠깐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이해훈 전 최고위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5분 간격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 전 수석이 먼저 회견을 알리자 이 전 최고위원이 뒤이어 회견 계획을 공지해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팽팽한 기싸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단상에 오른 조 전 수석은 서초는 자신의 뿌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충실한 공복으로서 서초에서 시작될 대한민국의 웅대한 비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역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박 인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내각의 장관으로 또한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국정의 중심에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짧게 악수를 교환한 뒤 마이크를 잡은 이 전 최고위원.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께도 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면 저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초를 자라는 중진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인인 조 전 수석을 겨냥한 듯 경제통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차고 넘칩니다. 당에도 정부의 장잘못을 가려서 고언할 수 있는 경제통이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처남인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서초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벌써 3파전이 뜨겁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리포트에 뭐 전부 담기지는 않았지만 뭐 아까 그 이렇게 살짝 악수하고 교차하는 사이에 사진 기자들이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자 이럴 때도 서로 안 보고 돌아서고요. 안에서 기자회견 하니까 밖에서 백브리핑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사실 저분들이 나름 새누리당 두 분 다 간판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분이 같은 지역구를 두고 저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으로서는 손해 아닌가요? 글쎄요. 참 이 두 분은 18대 제가 같이 국회에 같이 다 예. 있었던 분들인데 원래 라이벌 의식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다 훌륭한 정치 재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두 재원이 저렇게 같이 충돌하는 게 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예. 뭐 손해 이런 문제보다도 예. 아쉬운 측면이 있고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예, 예. 인권적에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제가 이기에 또 한 가지를 짚어 말씀드리면 정치는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결국 문제 해결 능력, 네네네. 대한민국과 지역 사회와 현 시대에 예. 누구가 더 중요한 문제의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저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리라고 봅니다. 아주 참 재밌는 대결입니다. 지금 보면 여당에서도 험지 출마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서로들 보면은 뭐 신인도 아니고 얼굴 있는 분들이라면 어디든지 험한 데 가서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뭐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충돌이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 여당한테 절대 유리하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 객관적으로 봐서 그 친박 실세들이 예, 예. 조윤선 의원 전 의원 같이 저렇게 좋은 재원은 예, 예. 정말 어려운데 가서 한번 정말 박영선 의원하고 한번 가서 한다든지 아, 이렇게 예. 해서 선거를 갖다 이슈 파이팅을 인물 파이팅을 해가지고 예, 예. 전체 선거 구도를 끌어가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어떤 지도력이 안 보이는 예. 그 친박이라 할까요? 뭐 하여튼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예, 예. 저기는 누가 가도 되는데 서로 경쟁은 웃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해운 의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까지 경선에 나오신 네, 분이고 네. 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유승민 의원 놓고 또 그 친박들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예. 제가 보기에는 좀 큰 광폭 행보는 아니다. 네, 광폭 네. 정치는 아니다. 그렇게 제가 보거든요. 그 보면요, 네. 전부 다 온실 속의 화초들만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야생의 들꽃이 될 생각은 전부 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이종혁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훌륭한 정치 재원들인데 예. 그러면 진짜 험한 데 가야죠. 예, 예. 지금 그 대구 동도 그렇고 예, 여기도 예. 그렇고 진짜 뭐
전부 다 새누리당 유리한 지역에서만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꽂으면 되는 데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예. 그 싸움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진짜 아까 두 분 말씀대로 예. 진짜 힘든 데 가가지고 예, 예. 새누리당의 가치, 예. 정치 이념을 갖다가 전파하는데 전도사가 돼야지. 예, 예. 그냥 아무데나 누가 가도 되는 데 가가지고 예. 그 당내 싸움만 벌인다는 것은 예, 예.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결코 예. 이롭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본선에서 싸울 생각보다는 이미 벌써 이제 전쟁을 좀 세게 치르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결정론에 근거를 한 거죠. 네. 본인이 어디에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왜 양궁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선수 뽑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예, 예. 그래서 비중이 있어진 게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인 거예요. 아, 예. 그 구도를 조금이라도 흐트러놓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안철수 신당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게 만약에 뭔가 파괴력을 가지게 되면 네네. 여권 내에서도 그런 거죠. 이거 우리끼리 싸움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 어딜 예. 나가도 진짜 험지가 돼버리겠구나. 라면 네. 그게 좀 멈추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 심정이 네. 꽃길을 걷고 싶은 거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예. 지적하셨다시피 희생하고 예. 그리고 또 자기를 던지는 그런 결기가 없이는 예, 예. 감동의 정치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예. 감동의 정치가 없다 그런다면 국민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 이런 훌륭한 재원들이 네. 사실은 당의 이념과 정신을 좀 더 널리 전파하고 예, 또 예. 어려운 곳에 가서 예. 자기 희생적 그런 류의 정치 행보를 보이는 예.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아마 사실입니다. 워낙에 야당에 가려져 있고요. 또 이번 보여지는 것도 있었지만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 개파들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빼내려는 그렇죠. 친박과 비박의 갈등도 지금 굉장히 표면화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친박 비박 간의 어떤 그 굉장한 갈등이 네네. 워낙 야당의 정세하고 네. 다른 그 노동개혁법 이런 게 정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그 잠복돼 있다 할까요? 네네. 하지만 며칠 지나면은 아주 또 다 표면화되고. 그 민낯이 또 드러날 가능성도 네네. 굉장히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도 또 의미심장한 말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 내년 총선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70세 이상 새로 선출직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누구 겨냥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하는데 말씀 네, 좀 예, 드리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저는 들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아, 예.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 공식 그 회의에서도 예, 예. 김무성 대표가 이거 즐겨 쓰는 화법입니다. 예, 예. 나는 70이 넘어가지고 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 저도 예전에 들어본 게 있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누구를 지금 겨냥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억측이고요. 타이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은 네. 그래서 참 타이밍상으로는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러나 저것은 김무성 대표가 평소에 하던 화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두 번 쓴 말이 아니고 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아마 한 5번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충분히 있죠. 네.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 근데 이제 워낙 그 괜히 남의 집안상 갈등 부추기는 것 같은데 네. 친박 비박 간에는 김무성 대표하고 네. 서청원 전 대표하고는 워낙 그 지난번 그 당 대표 선거에서부터 그랬었죠. 있었고 늘 갈등이 있었고 예, 예. 이제 서로 또 원조 논쟁도 있었고 예, 예, 예. 이런 과정에서 예. 그분들을 겨냥해 가지고 네. 과거 정말로 중진 언론분들을 갖다가 용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네, 네, 얘기를 그런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변호사님들 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선거구 획정안 또 결렬이 됐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입장하고 좀 다르게 정의당 아니라고 해서 하나를 좀 갖고 들이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뭐, 이런 걸까요? 그동안 득표율이 3%면 몇 명을 주고. 네네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있죠. 네, 이 지금 선거구 획정안 이게 네. 헌법재판소에 나온 이유도 국민들의 투표 가치의 평등성 때문에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느 지역구에서나 똑같은 투표 1인 1투표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예, 보는데 지금 정의당 안대로 하면요. 예. 그게 좀 어긋나게 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예. 순전히 법률적인 건데 예, 예. 득표 비율대로 비례대표가 가르리는 게 네. 투표의 평등성에 맞는 거지. 물론 뭐 그 정당의 이념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의당 안대로 하면 득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프로만 얻으면은 몇 명을 그냥 딱 고정적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그러면 만일 새누리당에서 득표율을 많이 얻었다 합시다. 예. 그러면 이게 정의당 걸 빼버리면은 이 새누리당을 선택했던 사람의 투표 가치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는 예. 투표의 평등성, 예. 그게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지금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충돌하고 답을 못 찾다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내놓은 거가 보고 진정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글쎄 뭐 저는 꼭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아닌 게 네네. 이제 뭐 여 변호사님도 문제점 지적을 했지만 정의당안은 또 그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균형이 어긋나는 걸 네, 막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절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 정도 이상이면은 또 그 이상까지는 주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마지노선도 있고 위로도 아래로도 마지노선을 둔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 선택의 문제죠.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라는 걸 그러면 50명만 놓고 네. 비례대표제만 딱 놓고 나서 그거를 국민들의 의견을 그 안에서 나눈 걸로 볼 거냐. 네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걸 나눠줘서 먹게 할 것이냐. 네. 이건데 국민의 뜻을 누가 더 반영을 잘하느냐를 놓고 예. 왜 국회의원들끼리 싸움을 하면서 네. 이렇게까지 정하지를 못하고 있을까라는 게 이거 하나를 못 풀어낸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뿐이죠, 사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빨리 좀 답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대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혁 전 의원, 민영삼 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